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보험 영업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영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준을 왜 이해해야 되는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다양한 일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상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기준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당연히 성별이 있고요. 나이, 그리고 납입기간, 보장기간, 여기에 뭐 갱신형, 비갱신형의 선택. 정말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준들은요, 결과적으로 보험료와 연관되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성별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납입기간이라든가 보장기간의 선택 또는 갱신형, 비갱신형의 선택 또 더 나아가서 종신상품을 선택할 때 무해지형이냐 저해지형이냐 뭐 기본형이냐 또는 정기보험을 선택하느냐 종신보험을 선택하느냐 이러한 다양한 상품의 선택 기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준들에 대한 이해가 결국 효율적인 컨설팅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이는 소비자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에 맞는 상품을 잘 구성하는 그러한 컨설팅 능력을 보여주는 제일 큰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컨설팅 쪽으로 맞춰보면은요, 소비자의 연령, 직업,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기준들이 있을 거고요. 뭐 가정력, 질병 유무, 여기에다가 취미활동, 또 특기, 뭐 또는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준들도 있을 것이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고객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준들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험료라는 고객이 납입하는 이 능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이는 컨설팅에 있어서 고객이 갖고 있는 경제력과 이거에 맞는 컨설팅으로 이어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보험료라는 것으로 또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험에 대한 니즈 또한 여기에 크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이 갖고 있는 보험의 니즈 또한 보험료를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인 가정의 가장이 있습니다. 두 초등학생을 뒀고요. 번듯한 집을 한 채 마련을 하셨는데 당연히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도 하시고 담배도 하시고 또 운전도 하십니다. 그리고 배우자분은 자녀의 양육에 힘쓰다 보니까 외벌이를 하고 계신 거죠. 자, 이러한 4인 가정의 가장을 만났을 때 딱 컨설팅을 한다는 어떤 것부터 생각이 날까요? 당연히 사망보장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외벌이에. 그리고 부채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육비도 필요할 것이고 가장의 유교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부채까지 얹어서 우리가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거고요. 그리고 술, 담배를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암 및 이대 질환에 대한 보장도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고객을 바라보는 기준들 말고 또 컨설팅 기준 면에서 보면 이 고객이 어느 정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또 보장에 대한 니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객이 분명 사망보장이 필요해서 우리가 종신보험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이 고객을 만났을 때 이 고객이 갖고 있는 컨설팅 기준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큰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원리금으로 상환하고 있는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보장에 대한 니즈는 꽤 있으시지만 납입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컨설팅 기준과 보험 상품에 대한 기준 이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컨설팅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좋은 컨설팅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빠짐없는 기준을 한번 그냥 제시해 볼게요. 사망보장 필요하죠. 암 및 이대 질환 필요하죠. 거기다 운전하시니까 운전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재의료 보장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그 양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배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 종신보험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종신보험의 무해지형, 저해지형 또는 종신보험이 부담스럽다라면 정기보험으로 또 정기보험도 이 또한 부담스럽다라면 갱신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보장성 보험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득이 있을 때 중대질병의 진단을 받는다라면은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험료에 대한 납입 부담이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금액을 또 한꺼번에 갖추어 가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는 복층형으로 설계가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복층형이라든가 또는 만기의 설정을 통한 복층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 상품의 다양한 기준들을 습득한다라면, 즉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른 보험료에 대한 어떤 효율성들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라면 이 고객을 만났을 때 그 시간에 고객한테 좋은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많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이러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객을 만났을 때 컨설팅 기준들은요, 고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보험 상품에 대한 기준은요, 보험 상품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미리 습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경험한 것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충분히 고객을 만났을 때 이 고객이 갖고 있는 컨설팅 기준과 부합해서 알맞은 상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미리 습득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험 상품의 어떤 기준과 컨설팅의 기준, 이 둘이 제대로 부합돼야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우리가 습득하는 데 있어서, 특히 보험 상품의 기준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리 많은 것을 다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이를 우리가 먼저 능력으로 만들어낸다라면 좋은 컨설팅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